희망을 품는 연말 연초. 뜬다! 일출이다, 장관이다! 많은 이들의 소원은 내 힘으로 밥해 먹고 내 힘으로 화장실 가는 법, 제가 그런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뚝 소리가 나더니 저도 모르게 그냥 딱 바닥에 이렇게 딱 주저앉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걸어지질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손상될 때까지는 통증을 못 느끼다가 완전히 마모가 되고 뼈가 드러나서 실제로 염증이 진행되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골이 평생 재생되지 않고 마모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튼튼한 관절입니다. 행복한 노년의 초석인 관절 건강. 관절 건강을 지키는 특급 비결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허정혜 씨. 부지런히 집안 곳곳을 청소하느라 아침부터 바쁩니다. 그런데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요. 결국은 청소를 멈추고 소파에 잠시 몸을 기댑니다. 다시 청소를 이어가 보지만 성격상 집에 먼지가 쌓이는 걸 못 본다는 정혜 씨.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는 지금 보면 여기는 저도 모르게 다리를 이렇게 뻗게 돼요. 아프니까. 여기는 굽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프니까 그렇게 되고 일어날 때 이렇게 아이고 뭐가 있어야 잡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일어날 때는 무릎에서 약간 뚜둑거리는 소리가 나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뚝 소리가 나더니 저도 모르게 그냥 딱 이렇게 넘어지는 듯 하면서 바닥에 이렇게 딱 주저앉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걸어지질 않더라고요. 이 한 발자국이라도 걸으려고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진짜 그런 고통은 처음이었어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간 정혜 씨의 진단명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관절 사이에 위치한 반달 모양의 연골판인데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바로 이곳이 외부 충격이나 퇴행성 변화로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찜질팩 하고 나면은 다리가 훨 부드러워져요. 외출하기 전에는 이렇게 테이핑까지 꼼꼼하게 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다리를 폈을 때, 오므렸을 때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잡아주니까 제가 걸어 다닐 때 좀 편한 거예요. 파스 막 덕지덕지 안 붙여도 되고요. 요즘엔 아픈 왼쪽 다리에 이어 오른쪽 무릎까지 말썽이라고 하는데요. 왼발 때문에 오른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힘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오른쪽 다리로. 그래서 왼쪽 다리를 보호하느라고 여기가 힘을 많이 썼나 봐요.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무릎이 여기도 같이 시큰시큰하니 아파오더라고요. 취미 부자였던 정혜 씨. 무릎이 아프기 전까지는 산악회 대장까지 도맡으며 한라산 등반을 비롯해 10년간 무려 360곳을 등정했고 노래 동아리에서 거리 공연도 하고 노래 자랑까지 나갈 정도로 실력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댄스 스포츠 동호회까지 못하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산에 가면 이렇게 암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틱 사용 안 하고 막 뛰어다니다시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그렇게 신이 나게 뛰어 내려오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그거를 못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이제 노래도 부릅니다. 노래도 부르는데 댄스곡 같은 경우는 신나게 춤도 춰가면서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일 수 없다라는 상황이 저를 그냥 가만히 있게 하고 노래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한 번 외출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정혜 씨.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녔던 계단이 그녀에게는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많이 힘들어요. 계단 내려갈 때 마음대로 구부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먼저 피게 되고 이게 여기서 자꾸 이렇게 돼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고. 인간이 느끼는 통증 수치를 보면 치통은 4.5, 출산의 고통은 8.53, 그리고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통풍이 9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보다 높은 9.1이나 됩니다. 그런데 통증 외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낙상인데요. 낙상은 우리가 어르신들 또는 관절 질환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자세가 불안정하면서 넘어져서 골절 등이 나타나는 것을 통칭합니다. 문제는 이 낙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폐렴 또는 욕창, 폐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장기간 혼자 있으면서 정신건강적 측면으로서의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낙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으니 관절염에 대한 대체는 빠르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병원 검진을 받으러 온 정혜 씨. 아팠던 왼쪽 무릎뿐 아니라 요즘에 통증이 시작된 오른쪽 무릎까지 관절 상태는 어떤지 다양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정혜님 맞으시죠? 네. 걸을 때 예. 주로 아프신 위치가 이 무릎 앞쪽에 있는 뼈 기준으로 네. 여기가 더 불편하셨어요? 이쪽이 더 불편하셨어요? 여기가 불편해요. 아, 전체적으로 다? 네네. 아, 그러셨구나. 오른쪽도 최근에 다시 아파졌다고 하셨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딱 어디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아프다 말씀이시죠? 예, 여기가 똑같이 그렇게 영향이 오더라고요. 허정혜님 네네네. 사진인데요. 허정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전에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관절에 비해서 이제 안쪽 관절이 좀 더 좁아져 있는 게 보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이제 바깥쪽 관절이랑 안쪽 관절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더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왼쪽뿐 아니라 오른쪽 무릎 관절도 좁아진 심각한 상태.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 기수를 1, 2, 3, 4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1기 같은 경우는 바깥쪽 관절에 비해서 안쪽 관절이 뭐 많이 좁아져 있진 않아요. 약간 좀 안 좋다 정도로 보이는데 2기서부터는 이게 비교적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고 겉에 뼈의 변형도 살짝씩 보이고 3기는 이제 확연하게 줄어들어 있으면서 주변에 골극이나 이런 뼈의 변형도 관찰이 되고 4기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관절에 비해서 안쪽 관절이 확연하게 붙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허정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시긴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 2기 정도에 속하는 상황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증상이 한참 진행된 후에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연골이 닳아 관절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혈관과 신경이 없어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무릎에서 열이 나고 붓는 증상 또는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혹은 디딜 때 시큰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연골이 많이 손상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이 닳으면 떨어져 나간 연골 조직이 염증을 일으켜 무릎이 붓고 열이 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뼈와 뼈끼리 부딪혀 관절의 변형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할 연골의 두께는 치즈 2장 정도의 두께인 3mm. 그런데 연골 부피는 매년 5.3%씩 감소해 5년이면 26.5%, 10년이면 무려 53%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연골의 탄력성과 복원력 저하가 발생하고 관절의 사용에 따른 마모가 축적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약 430만 명, 327만 명인 부산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로 환자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70%가 여성인 만큼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골반이 넓은 데 비해 양발의 간격이 좁습니다. 골반이 넓은 상태에서 양발의 간격이 좁을 경우 무릎 안쪽에 더 많은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게다가 여성의 연골은 남성에 비해 부피와 면적이 적고 두께도 더 얇기 때문에 옷자다리,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염은 염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절이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신에도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동시에 연구해 본 결과 심장질환이나 또는 뇌신경학적 질환인 치매를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인지장애를 비롯해 뇌혈관 질환, 폐질환,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근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나 무릎 관절염을 장기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무릎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16%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건강을 되찾고 인생 2회차를 살고 있다는 고현자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셔플 댄스를 추고 있는 이분이 바로 고현자 씨. 모두 중년으로 구성된 셔플 댄스 동아리. 현란한 발동작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6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현자 씨. 한바탕 춤추고 난 훈장이 얼굴에 고스란히 맺혔는데요. 이거 틀어놓고 할까요? 아니 언니께 음악이 너무 빨라요. 그럼 0.9로 합시다. 저희가 공연할 때 0.9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튼튼한 무릎이 받쳐줘야 출 수 있는 셔플 댄스. 모두가 지쳐있는 이때 현자 씨 홀로 연습에 또 연습입니다. 사랑은 이내 가슴에 아련히 모두가 현자 씨의 쌩쌩한 무릎과 열정에 감탄하는 눈치인데요. 여기서 나이가 누가 제일 많아요? 저기 고씨 언니가 있어요. 고현자 언니라고. 이 언니의 에너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자 언니는 60대라고 하면 안 돼요. 신체 나이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젊으시기 때문에 한 30대, 40대 정도? 한 곡에 맞춰가지고 이 스텝을 이렇게 창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창작해 놓은 거를 이렇게 추는 거를 릴스 찍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1일 1 릴스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100일, 거의 200일 넘게 거의 300일 가까이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릴스를 찍고 있어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저는 언니를 본받아서 한 달에 하나라도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셔플 댄스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마음뿐 아니라 건강한 무릎까지 MZ세대 부럽지 않은 현자 씨입니다. 1일 1일스 237일째 매일매일 제가 올리면서 오늘 며칠째다, 릴스는
몇 번째나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하면서 올리거든요. 번장을 나는 많이 하고 싶고 뭐 나이 먹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인드를 갖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업이 되면 무거운 것도 확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마음을 끌어올리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보다 멋진 셔플 댄스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현자 씨가 찾은 곳은 전주 한옥마을. 무조건 예쁘대. 마음에 안 들어. 아이 좋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할까? 한 번만 더 찍자. 셔플은 혼자 해도 되게 재밌지만 둘이 해도 셋이 해도 넷이 해도 여럿이 해도 되게 매력 있는 운동이에요. 같이 할 때가 에너지가 최고로 몇 배로 상승해요. 뭐 저거는 젊은 춘분들 아니면 전문가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50에서 60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제가 늘 그러잖아. 셔플 안 했으면 어쩔 뻔. 셔플 댄스를 통해 누구보다 젊고 즐겁게 살고 있는 현자 씨. 이렇게 자유롭게 셔플 댄스를 출 수 있는 것은 바로 튼튼한 무릎 관절 때문.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하는데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무릎 건강 여인 현자 씨.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 관절로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관절염, 슬개골 골절, 인대까지 파열됐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한 78kg에서 좀 관리를 해갖고 많이 뺐었는데 이제 58kg 정도 나갔었는데 갱년기가 오면서 다시 한 10kg 이상이 늘었었어요. 살이 찌니까 일단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고 활동이 둔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무릎에 이제 이 지탱하고 있는 힘이 무릎인데 무릎에 무리가 오니까 약간 관절염 그런 것도 생기고 되게 우울하고 삶의 그 뭐 의욕이 좀 저하된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거든요. 특히 여성은 갱년기가 오면 관절을 보호하던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무릎 연골이 약해지고 체중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몸무게가 1kg 증가할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은 무려 4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과 무릎 연골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는 체중의 2배에서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6배, 내려올 때는 8배, 산에 오를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이 무려 1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물론 무릎 관절 관리를 철저하게 해온 현자 씨. 이제는 무릎 건강을 회복하고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는 등 일상의 행복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영상 촬영을 끝내고 현자 씨가 찾은 곳은 레일바이크. 자리에 앉기 전에 원래는 4분이 타셔야 좀 편한데요. 네. 오늘은 2분이 여행을 오셨으니까 2분이 타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네? 예. 다리 힘 짱짱해요. 예. 놓고. 브레이크 놓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중 한번 치고 가야지. 쌩쌩한 무릎을 엔진 삼아 출발. 투, 원, 투, 원.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빨리 간다. 무릎 관절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현자 씨. 처음은 어려워. 한 번 더 힘내.
무릎 관절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체감할 수 없는 행복을 또다시 맛본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현자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운동 삼매경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무릎 관절이 튼튼해 보이죠? 새벽 4시 50분에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 준비하고 양치하고 5시부터 1시간 반 정도.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고강도의 스트레칭을 한다는 현자 씨. 무릎 관절이 아팠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강한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느새 땀이 온몸을 적십니다. 육십 넘으면 근육이 숨만 쉬어도 빠진대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건강하고 오래되고 활기찬 삶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제 다리요? 꿀벅지죠. 이게 여자 다리 아니야. 한바탕 스트레칭을 하고 난 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현자 씨. 그녀의 아침 식단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채웠는데요. 운동을 시작한 후에 꾸준히 이렇게 아침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일부터 집어드는 현자 씨. 그녀의 아침 식사 루틴은 바로 거꾸로 식사법? 되게 후식으로 과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과일을 먹고 식사를 하면 완전하게 흡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식사하는 거예요. 과일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 야채, 그다음에 단백질,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 그게 관절염을 한번 앓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뭐 브로콜리나 버섯, 고등어 이런 것들이 관절염이 엄청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챙겨서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체중 조절과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뿐 아니라 식사도 철저하게 챙기고 있는 현자 씨. 그런데 무릎 관절 동안인 현자 씨가 식사만큼이나 중요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게요, 관절염에 좋다는 그 철갑상을 추출한 콘드로이친인데 이걸 보고 되게 건강해진 것 같아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늘 이렇게 식사 후에 먹는다는 콘드로이친. 우리 무릎 관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연골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데요. 이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수분 다음으로 많은 핵심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에는 혈관이 연결돼 있고 혈관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활액인데요. 활액은 우리 관절 안에 있는 액체 성분으로서 관절이 이동을 하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골이 압력을 받으면 활액이 빠져나가고 압력이 약해지면 연골이 활액을 빨아들여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영양분은 연골로 들어가고 노폐물은 빠져나가 연골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활액을 통해서 연골에 영양을 공급할 때 전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은 이 자체가 영양분 공급해주고 연골의 탄성을 유지해주고 또 쿠션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탄성을 잃고 쿠션의 역할을 잃게 되면은 연골이 변성이 되고 또
또 외부로부터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을 넘어서 뼈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골을 구성하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쿠션 역할을 하는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경우에는 뼈로 염증이 전달되거나 또는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골감막 또는 뼈의 손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골절로 이루어지면서 뼈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 철갑상어 같은 동물의 연골에 콘드로이친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갑상어의 콘드로이친은 일반 상어, 포유류의 콘드로이친보다 더 높은 항산화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갑상어는 현존하는 생물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물고기로 일명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신비로운 생명체인데요. 특히나 약 50-60년 연골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약 20년 연골을 쓰는 포유류도 관절염에 걸리는 데 비해 철갑상어는 이보다 오랜 시간 동안 연골의 마모 없이 관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골 어류인 철갑상어의 뼈는 매우 단단합니다. 게다가 150년이 넘는 긴 수명을 자랑하는데요. 철갑상어가 1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단한 뼈를 지탱하며 헤엄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탄탄한 연골에 있습니다. 사람의 연골 소비 기한이 50년이라면 철갑상어의 연골 소비 기한은 무려 150년에 이릅니다. 높은 수압을 견디며 장수하는 철갑상어의 비결은 바로 강인한 연골. 산간 지역, 저온 담수를 얻을 수 있는 소수 지역에서만 양식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양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황제어로도 불리는 귀한 철갑상어입니다. 사람의 연골을 구성하는 콘드로이친의 주요 성분은 CS4형과 또 CS6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S6, 즉 6형은 연골의 재생과 탄력에 관여하는 핵심 성분인데요. 이는 연골 표면에 가장 많이 분포해서 연골을 온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연골 세포의 증식과 접착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염 환자의 경우 4형이 많고요. 또 6형이 훨씬 부족한 비정상적인 비율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6형을 보충해 주어야만 합니다. 높은 항산화력을 가진 철갑상어 연골에는 일반 상어나 또 소 연골에 비해서 6형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관절의 연골과 가장 유사한 철갑상어의 연골은 흡수율이나 생체 적합성이 뛰어납니다. 건강한 성인의 관절 연골에는 CS6형이 90%를 차지하는 반면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 환자에게는 CS6형이 적고 CS4형이 많습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에는 6형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연골 구성과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70대에는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 연골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연골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기 전에 외부로부터 콘드로이친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기계를 오래 쓰면 녹슬고 또 망가지듯이 관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북미나 유럽에서도 관절 건강을 돕는 원료로 콘드로이친을 소개했고요. 국제골관절염 학회에서도 관절 건강을 위해 콘드로이친의 외부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부를 찾아갔는데요. 슬로우 조깅이라고요. 천천히 걷듯이 달리는 것? 이게 그냥 제가 만보를 계속 걷다가 보니까 좀 달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막 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막 달리니까 관절에 무리가 와가지고 그냥 좀 내 몸에 맞게 천천히 달려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걷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굉장히 크고 이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연꽃 엄청 예쁘시죠? 그래도 생각하듯이.
무릎 건강을 찾은 뒤로 이렇게 주말마다 슬로우 조깅을 하다 보니 건강은 물론이고 부부 금실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 이사 왔을 때 하루에 2,000보만 걸어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었잖아. 그 지금 등산을 다닐 정도니까. 맞아. 2만 보도 거뜬히 걷잖아 지금. 그때 생각하면 진짜 우울하다. 그렇지. 거의 내 거의 우울증 수준이었는데. 비슷했잖아. 그러네.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을 바닥에 딛기가 힘들 정도로 무릎까지 통증이 또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우울감도 심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잘 부었어요. 총체적으로 몸이 늘 이제 젖은 스펀지처럼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그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가족 여행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퇴근에 오면 이제 아내가 먼저 퇴근에 와 있으니까 많이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6년 전인 40대 후반, 이른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무릎 관절 이상으로 우울한 일상을 살았다는 권주혁 씨.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무릎 관절 통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통증 때문에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기를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정말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몸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조금 많이 디프레스 된 상태가 길게 갔었어요. 계속 중간에 한번 안 쉬면 못 올라갔잖아. 내가 정하는 게 하고 싶은 말인데 건강관리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60대, 70대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50대가 그만큼 중요하대. 그래서 50대 동안 내가 진짜 건강해졌지. 건강해졌어. 많이 건강해졌어. 그래. 다행이야. 근데 괜찮아? 괜찮아. 봐봐. 뛰어봐. 나 이제 조깅까지 할 정도로 좋아졌으니까. 같이 뛰어? 살 빼야 된다. 내 언니한테만 전도사다 전도사. 괜찮아. 완전 괜찮습니다. 아내 권주혁 씨가 무릎 건강을 회복한 뒤로 부부의 잃어버린 웃음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건강을 찾은 권주혁 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집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아침 식사는 바로 야채찜. 그리고 신선한 야채 샐러드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한 아침을 여는 권주혁, 정용우 부부. 맛있다. 맛있더라. 그리고 부부가 아침 식사 후에 매일같이 꼭 챙겨 먹는 것은 바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인데요. 건강 보조 이런 거 좀 별로 믿지 않았는데 그걸 먹고 났더니 공부하는데 좀 덜 아픈 거예요. 어깨랑 목이.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 또 어깨 아프고 뭐 관절 아프다 그러는 갱년기 친구들한테 다 소개했거든요. 제가 거의 콘드로이친 홍보대사처럼 됐어요.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권한다는 부부. 이제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먹는 것이 중요한 습관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콘드로이친은 특정 연령이 지난 다음부터는 체내에서 감소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콘드로이친을 적정량 섭취하는 경우에는 골관절염을 막고 여러 염증 질환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킨 결과 좁아지는 관절 간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고, 관절염 환자 80명에게 콘드로이친을 6개월간 섭취하게 한 후 20m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시간이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5년을 맞이하는 권주혁, 정용우 부부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제가 되게 욕심도 많이 내고 막 그랬었는데 아프고 보니까 그런 욕심들이 건강 앞에서 다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건강한 관절과 건강한 정신으로 진짜 더 오래오래 걷고 싶어요. 더 오래 걷고 잘 걷고, 연세 있는 분들이 봤을 땐 너무 젊은 나이에 왜 저러지 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무릎 관절 동안 미녀를 찾아간 곳은 서울시 송파구. 정열적인 음악과 춤사위가 매력적인 플라멩코를 추고 있는 김은현 씨. Let it stop. 앞에, 뒤, 음악 맞춰. 바, 이, 바사. 올백, 힘, 에너지, 파워풀. 얘 약해. 너무. 음악 너무 신나는데. 라리라, 라라라라. 라. 자, 이것도 두 번 이상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은현 씨. 20, 30대 수강생들보다도 더 날렵한 동작을 선보이는데요. 무릎 관절이 튼튼해야지만 출 수 있는 플라멩코. 무릎 건강을 찾고 나서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서 플라멩코를 배울 정도로 열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고관절도 아프고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많이 마음도 힘들고 할 때 우연하게 플라멩코를 찾았고, 그 플라멩코로 인해서 운동도 하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면서 다시 제2의 인생처럼 활력을 찾게 돼서 플라멩코는 나에게서 아주 소중한 춤이다. 어릴 적 발레를 전공하고 발레리나를 꿈꿨던 은현 씨. 비록 발레리나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발레를 놓지 않고 꾸준히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전에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던 동작이 하나 둘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갱년기를 겪을 무렵에는 고관절과 무릎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소파에서는 괜찮은데 제가 바닥을 잘 닦아요. 그러면 앉았다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그냥 바로 못 일어나요. 그때는 스트레칭 할 때도 그런 부위를 쓸 때는 많이 아팠고, 앉았다 일어날 때는 많이 아팠죠. 그래서 그때 그냥 발레복도 다 버리고 그냥 이제 춤은 출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무릎 통증으로 힘들었던 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발레가 인생의 전부였던 은연 씨. 무릎 관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인생을 잃을 것 같았다는데요. 하지만 무릎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는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은연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무릎 관절 건강을 회복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그녀의 식습관부터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다른 과일과 다르게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한 아보카도를 으깨서 준비하는데요.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뭔가요? 삼치 샌드위치. 삼치로 만든 샌드위치예요. 근데 삼치, 고등어, 꽁치 이런 게 고관절에 많이 좋은데 저는 고등어보다 삼치를 담백해서 더 좋아해요. 그녀만의 건강하고 담백한 아침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푸른 채소와 아보카도 그리고 삼치가 조화로운데요. 보통 삼치를 밥이랑 같이 국이랑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스 발라서 이렇게 샐러드처럼 샌드위치처럼 먹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간편하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한 은연 씨만의 특별한 메뉴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물론 관절 건강을 위해 잊지 않고 꼭 챙기고 있다는 것. 은연 씨 역시 매일같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이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인데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고 먹고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콘드로이친을 매일 복용하고 있어요. 콘드로이친은 분자 크기에 따라 흡수율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효소 처리를 해서 분자를 작게 만든 저분자 콘드로이친을 골라야 합니다. 분자가 작을수록 과산화물, DPPH, 하이드록실 라디컬과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콘드로이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200mg입니다. 과량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하고 임산부 또는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노화되고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려운데요. 건강한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관절 건강을 챙겨야만 합니다. 셔플러 현자 씨가 동료들에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나눠주는데요. 우와. 언니 언제부터 먹었어? 몰래 먹었지. 그러니까 어쩐지 언니 혼자 셔플 날라다니더라. 관절이 좋아지면 좋아지죠. 무릎 관절 건강을 회복하고 웃음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무릎 관절 건강. 사실 음악이 나오면 저도 막 박수 치고 막 이러고 싶고 그런데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음악 소리는 즐거운데 못 움직이잖아요. 정말 관절 중요한 겁니다. 조심들 하셔야 돼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일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꼭 관절 건강을 지켜 행복한 중년, 행복한 인생을 맞이할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에 자꾸 여기가 있더라고. 동산 좋아. 맞아.
즐거운 오asis Save next channel A